안녕하세요. 마리키친입니다. 오늘은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베이킹할 때 자주 쓰이는 재료인데요. 잘못 쓰면 베이킹을 완전 망하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싼 재료 써서 하는 베이킹인데 실패를 줄이면 좋잖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이 두 가지 모두 반죽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넣는 화학 첨가물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에 산성 물질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왜 베이킹 소다에 산성 물질을 섞어 놨을까요? 베이킹 소다는 100% 탄산수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탄산수 나트륨은 산성이 강한 물질과 만나면 부글부글 거리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활용해서 반죽에 베이킹 소다랑 산성 재료를 같이 넣으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가스가 생겨나고요.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그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해줘요. 스콘, 쿠키, 머핀, 파운드 케이크, 마들렌 등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요. 반죽을 부풀려서 식감을 폭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베이킹소다는 반드시 산성 재료가 들어가는 레시피에 사용해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이킹에 들어가는 산성 재료는 단순히 식초나 레몬즙 말고도 꽤 많아요. 요거트, 버터밀크, 사워크림, 내추럴 코코아 파우더, 커피, 꿀, 흑설탕, 당밀, 초콜릿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베이킹소다는 산성 재료와 섞이자마자 바로 반응하고요. 그때 생기는 가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구워야 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생긴 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는 이미 산성 재료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시피에 산성 재료가 따로 없더라도 팽창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죽 속에서 수분이랑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섞이면서 반응하니까 사용하기에 더 편리한 거죠. 그리고 바로 구울 필요도 없어요. 숙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오븐에서 오래 구워야 하는 레시피에 베이킹소다를 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가 다 날아가 버려서 팽창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베이킹 파우더는 이런 레시피에 넣어도 팽창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베이킹 파우더에 섞여 있는 산재가 반응을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않거든요. 반죽 속의 수분과 만나서 1차로 반응하고요. 2차로 오븐에서 열을 받으면 한 번 더 가스를 만들어내요. 어떤 산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시중에 파는 베이킹 파우더는 대부분 이중으로 반응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가스도 급격하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서서히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장점이 베이킹 파우더를 더 활용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대체 베이킹 소다는 왜 쓰는 거냐? 애초에 베이킹 파우더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베이킹 소다도 베이킹 파우더에는 없는 장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베이킹 소다는 팽창시키는 힘이 베이킹 파우더에 비해서 약 3, 4배 정도 세요.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 말고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산재들과 전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베이킹 소다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베이킹 소다가 반죽에 들어가서 반죽의 pH 지수를 높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반죽 속 글루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오븐에 넣었을 때 반죽이 퍼지면서 구워지도록 도와줘요. 구움색도 더 잘 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고요.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쿠키를 구울 때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그 볼록했던 반죽이 오븐에서 퍼지면서 구워지니까 두께가 균일한 쿠키가 나오고요. 더 골고루 익게 됩니다. 식감도 이렇게 단단하기보다는 바삭하게 부서지는 그런 식감을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 서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이꼴 베이킹 소다 플러스 산성 재료
이 공식을 생각하면 산성 재료만 추가하거나 뺀 다음에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시피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세요 혹은 베이킹 소다를 넣으세요 라고 써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레시피에 베이킹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킹 소다 플러스 산성 재료로 대체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 반죽을 숙성시켜야 되거나 오븐에서 오래 구워야 하는 레시피의 경우에 팽창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베이킹 소다와 산성 재료의 비율 조절에 실패할 경우 베이킹 소다 특유의 쓴맛, 금속 맛이 남아요. 이게 진짜 최악이죠. 열심히 만들어서 구웠는데 입도 못 댈 정도로 망치게 되거든요. 반대로 레시피 속에 베이킹 소다 플러스 산성 재료를 베이킹 파우더로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베이킹 파우더는 팽창 효과가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하려면 약 3, 4배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도 양이 많아지면 맛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짠맛, 쓴맛, 신맛 같은 불쾌한 맛이 남게 되고요. 그렇다고 적게 넣으면 생각보다 많이 부풀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과물이 납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레시피에 적혀 있는 대로 넣으세요. 동네 슈퍼에서도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모두 살 수 있고요.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대체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 재료들을 넣으실 때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쓴맛, 신맛, 금속맛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계량하실 때 항상 주의하세요. 배파, 배소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다뤄볼게요. 청소할 때 쓰는 베이킹소다랑 베이킹에 쓰는 베이킹소다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제품 뒷면을 보세요. 청소용 소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용 소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성분은 100%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같지만 청소용 소다는 식품용으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은 식품으로 만드는 공정과는 다르게 생산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다만 청소용 소다처럼 생긴 제품 중에 식품용으로 써도 된다고 나와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예외겠죠? 참고로 식소다는 베이킹 소다랑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베이킹 파우더는 어떤 제품으로 사야 하나요? 알루미늄 프리 제품으로 사세요. 제품 앞부분에 알루미늄 프리 혹은 무알루미늄이라고 쓰여 있는 걸 고르면 됩니다. 아니면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성분 중에 소명반, 명반, 황산 알루미늄 암모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고르면 됩니다. 맛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소명반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금속 맛을 내는 주범이거든요. 알루미늄을 많이 먹는 건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베이킹 하실 때는 아주 소량만 넣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라도 있는 게 좋겠죠. 유통기한 한참 지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를 베이킹에 써도 될까요? 테스트 해보고 쓰세요. 베이킹 소다는 식초에 넣어보시고요. 베이킹 파우더는 뜨거운 물에 넣어보세요. 보글보글 거리면서 거품이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반죽에 넣어도 잘 반응할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습하고 더운 곳에 보관하면 그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미리 반응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밀봉하셔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둘 다 반죽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베이킹소다는 산성재료와 같이 섞여야 반응한다. 베이킹파우더는 베이킹소다에 산재를 미리 섞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써도 된다. 세 번째, 베이킹파우더와 베이킹소다는 대체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두 재료 모두 많이 넣으면 불쾌한 맛이 남을 수 있으니까 계량에 주의한다.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 감사합니다.